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상대방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는 어떤가라고 이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하게 끌리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세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봐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겠다. 특별하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거나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약간 요런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 또는 여러분들이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과도 좀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뭐 인사를 다니고 싶거나 약간 그런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 요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꽤나 호감도 있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나 열정, 시작하고 싶은 욕구나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 같다라면은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도 있고요. 물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매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뭔가 타이밍이다라고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느낌이 있거나 그게 요 근래에 조금 더 강해졌거나 행동적으로 조금 내가 어떻게 더 신뢰감을 쌓아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약간은 내가 가볍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조금 더 꾸준한 접근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조금 해주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심이다, 신중함이 있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것을 좀 심어주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을 주변에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이고 싶다. 내가 니라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믿어도 돼. 이런 각인을 좀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깔려 있는 분들이다. 라고 리딩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2월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인 감정이 바뀔 수 있거나 또는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과부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속상한 일이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에 대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책임감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고 뭔지는 정확하게 딱 모르겠지만 일이나 책임감 아니면 개인적인 압박 요런 것 때문에 지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뭔가 다 떠안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고요. 내 상황 때문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관계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스럽거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고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든 말든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든 말든 지금은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뭔가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감정적으로 무덤덤하거나 반응이 둔감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신경을 써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줄 수가 없거나
이게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 압박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챙겨준다 하더라도 이분은 거의 잠들기 직전에 연락을 하긴 하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자기 몸도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도 많고 행동은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면 그냥 좀 내버려 두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마음이 식은 건 아닌데 지칠 대로 지친다라든지 감정 자체가 소화가 안 된다라든지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들이밀거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거나 이분도 이분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거나 고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팡이 10개가 시작이 되었고 검 10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의 상황적인 압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자기도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는 컵 4가 떴잖아요. 그렇다 함은 감정적으로도 지칠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통도 불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도 없고 뭔가 혼자서 감당을 하려고 하고 이 상황이 끝이 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상황을 풀이해 주겠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둥 그때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다. 힘들지만 이 모든 걸 이렇다고 해서 징징거리거나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내고 싶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 시작이 되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 감정 자체가 마음이 지쳐있고 부담이 크고 감정적인 여유는 없고 반응이 어쩔 수 없이 둔감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게 마음이 식었다라기보다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된다라든지 어쩔 수 없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도 느껴지지만 표현할 힘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속상함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혼자 참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답답하게 흘러갈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들이 12월 달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 결심하게 될 부분들은 뭔가라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끝을 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가고 싶다, 지켜내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상황이 힘들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과 내릴 그 결심은 지켜내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갖게 되고요. 부담감 때문에 잠깐 뒤로 물러날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내가 방어적인 어떠한 태세를 뭐 보이거나 어쩔 수 없이 뭐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너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결심도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쉽게 무너뜨리거나 포기할 마음은 1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버텨낼 것이야. 그런 결심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관계를 다루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어쨌거나 이분들은 안정적으로 성숙하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은 한다. 현실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마음도 깊이 보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정을 다시 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인정하고 그렇게 결심을 한다.
그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유가 없어서 닫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여유 없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향한 관심, 애정 그런 것을 인정하고요. 더 부드럽게 행동을 한다라든지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먹게 되고요. 내 감정을 좀 숨기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너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라든지 표현을 다시 하겠다든지 감정을 좀 맞추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 상대방 분들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들쑥날쑥하게 행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분들의 결심은 여러분들과의 이 관계를 지키고 책임감 있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감정적으로 열겠다라는 어떠한 결심을 내리고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요. 조금 더 이 계기를 통해서 성숙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 내가 생각보다 얘를 되게 많이 좋아하네. 자, 그렇다면 나는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한다라든지 현실적으로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각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한다라든지 감정의 회복을 한다라든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인적인 그 상대방 분들의 특성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 방식이나 행동적인 양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가 나온 부분은 조금 삐끄덕 되겠지만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 많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12월 말쯤이나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심대로 이분들이 행동력은 어떻게 나올지 그 행동력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초반부터는 이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두 분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약간 삐그덕거림은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생긴다고 해서 아, 나 진짜 짜증나는데 니 못 만나겠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먹을 건지 행동적인 부분도 같이 이어져 가는지 그 행동적인 부분을 같이 이어서 볼게요. 행동적인 카드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과 건팔, 태양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초중반까지는 어쩌면 진짜 혼란 또는 막힘 이런 식으로 가다가 후반에는 꽤나 명확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12월 계속 행동이 뭔가 오락가락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두 분 사이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의 압박이나 업무적인 어떤 스트레스 또는 뭐 개인적인 모임이나 뭔가 연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바쁘거나 여러분들과 뭔가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뭐 어긋난다라든지 그런 걸로 서로가 감정 싸움이 된다라든지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동적인 부분도 제약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들은 있지만 드러내지는 못한다라든지 기싸움이 된다라든지 연락적인 부분들이 원래 우리가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일정치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얘 달라졌네. 왜 이러지? 뭔가 확신이 없어져 보여지거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워지거나 밀당 아닌 밀당이 되어버리거나 기싸움처럼 보일 수 있거나 이분도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뭐 조심스러워진다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적으로 어긋난 것뿐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얘가 일부러 이러나? 선을 긋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게끔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
불안이나 혼란스러움들 또는 안 그래도 상황적으로 뭔가가 자꾸만 바빠서 내가 이렇게 상황적인 눈치만 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행동들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텀이 길어지고 만남도 더뎌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러다가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자꾸 이분이 깨달음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이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명확해진다. 마음이 밝아진다라든지 그럼으로써 솔직하게 행동을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라든지 연락도 확 밝아지거나 좋아진다라든지 오해가 풀리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숨기고 있던 감정도 표면으로 드러나거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라든지 숨기고 있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밖으로 표출이 된다.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오해가 있으면 풀어간다라든지 긍정적이고 따뜻한 흐름으로 이분들이 끌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월 후반부터 더 이상 숨기거나 움츠려들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직설적이고 확실하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밝아진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연락이 증가가 된다라든지 확신에 참 말을 한다라든지 실질적인 만남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요런 식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그러면 12월 말쯤에는 서로 두 분의 감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더 가까워지거나 안정이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카드를 보니까요. 어쩌면 이분들의 일이나 주변의 압박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러분들을 더 좋아했다 또는 더 좋아한다라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연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나 그래서 12월부터는 약간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바꾸면서 다가갔던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카드를 뭐라고 하면서 뽑았냐면요. 12월 말쯤에 그러면 두 분이서 감정적인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더 가까워지느냐라고 카드를 뽑았더니 약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약간 만약에 한쪽에서만 조금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주었던 관계라고 한다라면은 이제는 서로가 조금 주고받는 흐름이 된다라든지 감정 표현이나 연락 패턴이 어느 정도 맞아지기가 시작한다라든지 도움을 주거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조금 증가한다라든지 뭔가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미묘하게 이게 맞나?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랬다라든지 두 분 다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드러내지 못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꽤나 감정적으로 은근히 각자가 불편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런 마음을 가져 있을 수 있었다? 약간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억눌린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들을 견디기 힘들어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기싸움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로 받거나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뭔가 12월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나만큼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나 같은데 나도 그런 것 같아서 지한테 더 일부러 연락해봤는데 안 받아주던데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 분들은 괜찮은 척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랬을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걸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분 다 억누르고만 있었던 감정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숨기던 마음을 그 답답했던 거를 더 이상 각자가 감당하지를 못하고 드러낸다라는 거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무거운 감정의 짐이 터지는 지점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 분이 솔직한 대화나 마음을 표현하려는 계기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솔직한 대화, 감정의 표현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컵 왕이 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숙한 친밀감으로 좀 도달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정을 조금 깊이 품고 있던 어떠한 부분들로 서로를 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나 조금 성숙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거나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감정적인 교류를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은요, 12월 말쯤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깊게 이어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상대방이 조금은 성숙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을 한다라든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라든지 그런 친밀감, 그러니까 표면적인 친밀감이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깊이 있는 교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균형이 맞아지고 억눌렀던 감정들이 드디어 터져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진짜 우리가 진짜 이게 감정이네. 아, 진작 이렇게 좀 해볼 걸.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적인 거리감이 훨씬 크게 좁혀진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진짜 혼자서 벅차서 난리를 쳤는데 12월 달이 되니까 중반까지도 나만 이렇게 애를 쓰나? 이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느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친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미묘하게 톡 털어놓지 못했던 그 한 가지, 한두 가지의 감정들이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분명히 얘도 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타이밍에 내가 만나자고 안 하면 왜 안 하지? 뭐 이런다라든지. 이해가 되셨죠? 내가 먼저 손톱을 안 하면 왜 얘는 먼저 안 하지? 뭐 이런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3번 만날 거 겨우 얼굴만 잠시 본다라든지 뭐 요럴 수 있겠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분들은 내가 이번에는 연락 끝까지 한번 안 하고 버텨봐야지. 뭐 요런다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이 와도 뭐 심드렁하게 한번 받아본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겠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나만 너를 더 좋아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분들이 연락이 뜸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그걸 반갑게 맞아둔다라기보다는 좀 떨뜨름하게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던 그 상황들이 짬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분이. 왜냐하면 결정적인 뭔가를 두 분이서 톡 터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 감정이고 그 감정이 그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게 막상 터져 나오거나 솔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친밀도가 더 깊어진다. 그리고 거리감이 크게 좁혀진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걸 받아주면 좋을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게 이 관계에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서가 여러분들도 이분들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이런 거를 조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받아주면 좋을지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카드에서는요. 딱 요만큼 해라 라고 카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는 선에서 가볍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볍게 정서적인 관심이나 작은 배려 이 정도까지는 딱 좋다는 거예요. 약간 그게 어디까지인데 약간 이런 건 정해 놓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소한 배려, 작은 배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좋아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의 어떤 선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맞춰주거나 뭐 확신을 달라는 어떠한 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모호하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대에게 확신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너무 나서거나 그렇게 되면 불안이 커질 수 있고요. 감정 자체도 포화 상태가 되거나 너무 지나치게 직진이 되거나 앞으로 관계를 너무 규정하려고 하는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피하셔라.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은 뭔가 요 정도만 좀 해줘야 되겠다.
그 기본 적정선 있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마음도 열려 있고 따뜻한 사람이야.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눈치 보면서 뭔가 과도하게 맞춰주는 느낌이 들거나 막 굽신굽신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네가 좋아하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너무 또 갑의 위치로 가서 내가 막 또 강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깊은 감정 고백이 되거나 너무 빠르게 관계를 규정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의 감정을 계속 확인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더 뭔가 모호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불안하게 하는 패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행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뭔가 여유 있는 태도, 따뜻한 행동만 하시면 되고 오히려 압박하거나 또는 뭔가 자꾸만 불안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도 생각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멈칫하거나 무관심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나한테는 역시 관심 없구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면 뭐 그렇게 생각해라 라는 식의 어떤 여유도 필요할 수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도 바로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그게 어찌 보면은 필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 되나? 그냥 이 관계를 적정한 온도로 따뜻하게 하되 뭔가 이게 묵직하게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뭔가 메시지도 가볍게 작은 배려 정도로 밝은 분위기로 부담 없이 친밀감 정도만 유지해라. 근데 상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너무 무겁게 뭔가 깊은 고백이 된다든지 뭐 관계를 빨리 정의하게 야 확실하게 해라. 나는 확실한 게 좋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12월 말까지 당장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정의 확신을 요구한다라든지 뭐 이거는 12월 달 뭐 어떻게 빨리 하자. 이거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이 짓을 했는데 그럼 아직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란 소리는 아니고 얘한테 요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정리를 정리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얘 보고 압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도는 심플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얘 보고 뭔가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뉘앙스도 그렇게 풍길 필요도 없고 그냥 여유 있는 태도 상대가 잠시 멈추면 여러분들도 그냥 멈추시면 되고 반응이 늦어도 불안해하지를 말아라. 이 여유가 오히려 관계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따뜻하고 가볍게 그리고 이 기다림 자체를 그냥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된다. 그게 이 관계의 핵심일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서라도 확실하게 12월 말쯤 되면 명확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만 딱 규정을 지어 놓으시면 돼요. 좋다. 올해도 바뀌는데 내가 오랫동안 뭔가 관계를 기다렸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네가 뭔가가 없다. 그럼 나는 끝내겠다. 내가 이때까지 썸 관계를 이렇게 유지했건만 니만 바라볼 수도 없다. 왜 썸을 지금 6개월째 타고 있는데 미치겠다. 나는 12월 31일까지 네가 뭔가가 없다라면 나는 이 관계 끝이야. 뭐 여러분들 혼자 마음속으로만 정해라는 거예요. 얘한테서 뭔가 압박을 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시면 되겠다. 12월 달 리딩이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리딩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현재 상대방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심리 상태는 어떤지 그거를 먼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 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좀 갖고 있는 상대방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미래를 약속을 하고 있거나 굳이 결혼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뭐 '이 사람과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다. 미래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는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굳이 지금 두 분이 사귀고 있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미래가 그려진다라든지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렇게 되진 않겠냐.'라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이분한테 요즘에는 좀 힘든 마음이 있는 건지 상황이 힘든 건지 뭐 아픈 상처라고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겪은 건지 요 근래에 조금은 마음은 나름대로 회복은 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당장의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야 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좀 휴식을 하고 싶다. 요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성급하게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라기보다 좀 이 지친 마음을 좀 어떻게 천천히 치유하면서 너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펜타클 왕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이렇게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확실하게 이렇게 가겠다.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게 안정적인 것도 있고 신중한 것도 있고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어떠한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너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책임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게 나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분의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이나 또는 내가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막 뭐 어떤 감정적인 거나 유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너를 바라보니 뭐 이런저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들어맞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태도적인 부분도 깔려서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분이 깊게 발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책임감 있게는 하겠다라는 것을 이분 스스로가 깔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은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는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뭔가 작은 유혹에 흔들리거나 뭔가 호감이 막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이 유혹한다 해서 탈라당 넘어간다라든지 가벼운 감정은 아니다라고 리딩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빠르거나 이분을 만나면 막 재밌거나 막 액티비티 하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막 좀 정서적이거나 뭐 고렇게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편안하다든지 오래된 익숙함이라든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차분한 고런 느낌은 있을 수 있는 고런 상대이지 않냐 고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과 있으면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편안하다라든지 마음이 통한다라고 느낀다라든지 로맨틱한 뭐 교감?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 친밀감 이런 것도 확실하게 크게 느끼고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과 균형이 잡혀 있다. 아니면 그런 연결을 원한다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친밀감에 더 끌린다라든지 둘만의 어떤 에너지가 잘 통한다라든지 특별하다라고 느낀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는다. 뭔가 해서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뭔가 안함 에 있어서도 잘 통한다라든지 뭐 고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도 잘 맞겠지만 하지 않아도 뭐 괜찮다. 뭐 요것만 해도 어디야 라든지 고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아해서는 지금은 속도를 뭐 이렇게 막 빠르게 높인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 회복도 조금은 필요하고 왜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잖아요. 고런 것처럼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든지 아픈 마음이 있다라면 그걸 좀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이분의 상황상 어떠한 힘든 부분을 겪어내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휴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감정 자체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잡은 건 맞지만 조급하게 이 관계를 움직이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 중에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있지만 내가 크게 행동을 해서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흐름을 지켜가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분이다라고 리딩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상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12월 초가 되거나 아니면 12월 어느 정도가 되면 이분들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 대한 집중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나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빠르게 막 이렇게 궁금해진다든지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싶다라든지 여러분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라든지 뭔가 말로 확인하고 싶은 뭐 충동이 막 생긴다든지 에너지가 올라간다라든지 뭐 지켜보다 말고 갑자기 보고 싶어서 뛰쳐나간다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네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기분 좋은 끌림이 막 좀 솟아오른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에 대해서 욕심도 내고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도 있고 뭐 그냥 썸만 타는 어떤 단계였다라고 한다라면은 '네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잔잔하게 흘러갔다라든지 내가 조금 마음에 대한 어떤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2월이 되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자주 못 보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 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영상 통화를 잘 안 했는데 영상 통화를 좀 해 본다라든지 뭔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향해 자꾸 끌리는 어떤 게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게 행동적으로, 말적으로 아니면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표현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아 역시 내가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니랑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만나면 더 기분 좋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로써 표현을 하거나 말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행동으로 그걸 대신한다라든지 고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호감도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은근히 소유욕도 더 생기기 때문에 '내가 니를 조금 더 갖고 싶다.' 요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을 향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인정하고 좀 넘어간다라든지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든지 여러분들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얻거나 뭔가 성취감을 느낀다라든지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좀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든지 약간의 자존심 섞인 어필을 이분이 좀 욕구에 대한 그게 확 올라온다라든지 뭔가 성취욕, 승부욕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네 마음을 조금 더 사로잡고 싶다.' 이런 것도 생기고요. 우리가 오래 사귀었던 사이였다고 한다라면은 갑자기 어떤 이벤트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싶어진다든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연인처럼 어떤 이벤트로 이런 분위기 전환을 확 해 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빨리 어떻게 해 보고 싶거나 자신감이 더해진다라든지 그런 이벤트적인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더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더 발전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기대감에 자신감이 더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작점으로 출발이 될 수가 있겠고 감정이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흐름으로 타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달 상대는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뽑았는데요. 충분히 뭔가 기다렸고 고민했고 평가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니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쌓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인식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부분들은 뭐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에는 너랑 이렇게 하자."라는 미래의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성급하게 움직이고 싶지는 않았고 네 반응이나 뭐 상황들을 조용히 관찰해 왔었고 이 관계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괜찮은지 가치 평가를 솔직히 해 왔었다. 근데 니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쓰더라도 나 진짜 제대로 가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진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원래 이 사람은 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했던 사람인데 뭐 이런 톤의 진지함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언제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의 속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고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중함이 깔려 있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다라면은 그 기다림에 대한 끝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썸만 조금 그동안 타고 있었다라면은 진지하게 사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든지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조금 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근한 사랑의 감정이 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 던지게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지켜봤고 또는 이제 마음이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을 말로써 표현하거나 행동으로서 적극적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동전 7개 컵 에이스, 지팡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했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는 내 마음에 대해서 드디어 마음을 모아 행동으로 또는 말로써 드러낸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12월 달에 어떤 결심들을 그대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동을 하든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든 뭐 확실하게 하겠다. 뭐 연락적인 부분에서 내가 뜨문뜨문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마음에 대한 회복을 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관계의 지연지체를 내가 그동안 너무 시켜왔다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표현하겠고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겠고 실제적인 움직임을 이제는 내가 하겠다.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 루즈하게 좀 끌어왔다라면 속도를 올리겠다. 확신 있는 행동으로 보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나 조금 두려움으로 아니면은 얘가 이제 알겠지, 알아주겠지, 내가 그런 말이었는데 그것도 몰랐겠나 이런 어림짐작으로 이분이 넘어갔다라면은 12월 달에는 확실한 마음 전달로 결심한다. 그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결심으로 나왔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도 보여졌지만 정말 이게 행동으로도 같이 이어질 건지 12월 달 행동적인 흐름도 같이 이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12월 달 상대방분들은요. 초반까지도 조심스럽다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행동해 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수했던 그 행동 그대로를 지킨다든지 뭐 내가 뭐 일 때문에 아니면 고질적인 행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의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다친 행동이거나 조심스러운 행동이거나 표현이 적거나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뭐 어떤 루틴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섣부른 행동을 피한다라든지 뭐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반의 흐름이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계기나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분은 초반부터는 마음이 급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만 보여지는 행동이 있어서는요. 12월 중순쯤 되면 뭔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한다라든지 어떤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을 숨기기가 힘들어진다든지 상황이 자연스럽게 가깝게 더 만든다라든지 연락이 늘어난다든지 여행을 가게 된다라든지 여행을 가서 이분이 직접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라든지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상황이 생기거나 깨달음이 온다라고 보여져서요. 중순쯤에 이분의 어떤 전환점이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동력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중반쯤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행동은 이분이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분들 쪽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거나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음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이분들 쪽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2월 후반쯤에는 상대방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뭔가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여유 있고 배려 있게 행동을 한다라든지 내가 너를 좀 선택한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않겠나. 그래서 관계를 좀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그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거나 호감이 조금 더 표현 자체가 분명해진다라든지 안정적인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중순이 조금 넘어가면 행동적인 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 상대에게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12월 달에 하게 될 결심은 내가 그동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는 관계에 대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유지만 했다라면 자기 혼자 마음만 먹고 있었던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거나 행동과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사귄 분들이라고 한다면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된 개방으로 좀 보여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분은요, 만약에 12월 중순쯤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상대가 움직여서 또는 이런 결심이 생김으로써 변화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인 거리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금 친근하게 더 가까워지는지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관계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오해나 불균형이 어떻게 조정이 되거나 니는 이렇게 느꼈겠구나. 나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되었다. 뭐 이런다라든지 뭔가 솔직함이 자연스럽게 오고 간다라든지 상대가 그동안 선을 그었거나 뭔가 조심스러웠거나 뭐 좀 되게 불편한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벽 아닌 벽을 조금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균형 잡힌 태도로 동등하게 대해준다라든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기본 틀이 안정이 된다라든지 우리는 서로한테 좀 서로 이런 의미였겠구나. 뭐 요런 부분에서 같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더 호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더 따뜻하게 말투가 오고 간다라든지 작은 애정의 어떤 신호들을 보낸다라든지 메시지가 더 감성적으로 변화가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딱딱한 언어, 뭐 사무적인 언어가 아닌 좀 부드럽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으로 변화가 된다. 뭐 그냥 아니 뭐 이런다라든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먼저 톡을 보낸다 하더라도 뭐 요즘 어떤 너 뭐 이런다라든지 아니면 장난스럽게 다정한 말투로 먼저 접근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서로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서로가 그렇게 지냈을 수 있어요. 지냈는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가 조금 불평,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졌던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처럼 좀 리셋이 된다라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감정이 조금 말랑말랑해진다라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시작이 된다든지 아니면 감정이 말캉말캉해진다라든지 그래서 오해, 거리감 이런 게 있었다라면 싹 정리가 되고 균형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방이 조금 더 부드럽고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 시작이 된다라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두 분 사이가 새로운 감정이 열릴 수 있고 감정적으로 새 출발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호감 표현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행동적인 부분이 있거나 좀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뭐 맞춰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받아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행동적인 부분을 리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조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조금은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쉽게 흐물흐물 받아주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나 '아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드러운 톤으로 이야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받아주는 것은 안 되고 나만의 매력을 잃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받아줘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더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에너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라. 고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실망을 끌고 들고 가지는 말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실망이나 서운함,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걸 일단 보여줘라. 그런데 과거의 실망을 너무 크게 표현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대의 죄책감, 부담감 이런 거를 느끼면 주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공유하되 상대를 압박할 정도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아쉽기는 했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 요 정도의 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고는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나는 솔직히 그때 니 너무 서운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너무 끌고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정 표현의 강도의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대의 변화를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상대한테 시간을 주고요. 노력의 흐름을 조금 지켜봐라. 서두르지 말고 즉답, 즉행동 이런 거를 요구하지 말라. "아이고 니 그때 말할 때는 뭐 이렇게 안 한다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상대의 어떤 천천히 다가오는 그 방식을 기다려주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성장할 여지가 있으니까 약간의 인내력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도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약간의 행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지대는 어떻게 보면 세우는데 문은 열어둬라. 여러분들의 기준, 자존감 이런 거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한테 너무 끌려가는 태도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서운했던 거 요런 부분은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말고 짚고는 넘어가지만 그런 거를 뭔가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속도나 요런 거로 재촉하는 걸로 하지 말고 상대의 작은 변화에 반응해 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지켜보는 인내심이 핵심일 수 있겠다. 고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고런 부분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관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야 니 그때는 나한테 이렇게 한다며. 근데 지금 뭔데?" 요런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하는데 그건 좀 부드러운 태도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한 달의 어떠한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도움되는 부분들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현재 상대방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기본 심리적인 상태는 뭐냐라고 봤거든요. 두 분은 약간 실망을 서로가 좀 하셨을까요? 되게 미련도 많아 보여지고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상대방 분들에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미련도 있고 뭔가 현실적으로는 되게 조심하려고 하고 냉철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애도 쓰고 있고 뭔가 지켜는 가고 싶은데 긴장 때문에 표현도 하지도 못하겠고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는 되게 차갑게 보이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일단 살펴보면 여러분들께 일단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신중하게 이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감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게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맞나?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내가 다가간다고 해도 될까?' 아니면은 뭔가 '내가 그때 실수를 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은 단호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감정이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머릿속은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근데 보여지는 태도가 쏙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은 하시면 안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분들은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겉모습 자체는 냉정하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내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긴장과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하게 있다. 근데 이분 쪽에서는 압박감이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뭔가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틀리면 이 관계가 좀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조심스럽다. 그래서 내 속마음에서는 지키고 싶은데 부담감과 긴장감 또한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걸 못 받아줬거나 아니면 너무 그때 쏘아붙였거나 아니면 역시 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든지 너무 서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말 못한 것들이 있다라든지 실수가 있었다라든지 거리감이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든지 아쉬움이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아니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줄 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게 함축적으로 리딩 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후회로 남아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은 하지만 속은 꽤나 좀 여린 부분이 있고 상처받은 부분들도 있고 내가 이랬기 때문에 니도 물론 상처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조금 잔잔하게도 남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야속하고 약간 복합적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는 하지는 못하지만 미련도 있고 답답하다.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월이 된다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고 본다면 뭔가 좀 은근한 기대감이 생길 일이 있으실까요? 초반까지만 해도 뭐 감정들이 남아 있다지만 뭔가 포기가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기대가 생길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솔직히 전혀 뭔가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계기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만족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도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 경험이나 뭐 감정적으로 좀 과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불안감도 동시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 계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내심 또 불안한 거라. 이게 또 잘못되거나 또 이게 싸움으로 번지거나 혹시라도 이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런 겁나는 감정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기본 감정 자체는 만족도 있지만 불안함, 과몰입, 경계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이 좀 연결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거나 좀 균형 잡힌 관계가 되고 싶거나 호감이 다시 들어오거나 하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감, 기대심, 뭐 자신감, 편안함 이런 것도 다 들어오지만 깊은 곳에서는 상처의 재발, 두려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거 좋은 만큼 잃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감정적으로 또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연결을 원할 수도 있고요. 뭔가 관계에 대한 균형, 파트너십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게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감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12월 달이 되면서 불안감도 솔직히 있지만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과의 연결을 바라는 부분이 있거나 연결이 되는 어떠한 계기가 생김으로써 기대심이 올라간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그럼 12월 달 되면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일까? 진짜 확실히 어떤 계기가 생기는가 봐요. 두 분이서 어떤
중간 지인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건지 우연찮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남의 계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볍지만 기분 좋은 확신의 어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연락이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연찮게 만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설레일 수 있는 또는 편안함의 어떤 관계 그런 부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 여전히 이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 관계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 계기가 생긴다. 그래서 '더 자주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얘랑 좀 더 자주 만나고 싶네.' 이런 확신들이 생기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컵 10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얘랑은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미래까지 바라보는 결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 굳이 뭐 연인까지 가야 되겠다. 결혼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좀 장기간 지켜보는 계기로 만들어 가고 싶다. 부담을 주거나 '당장 니랑 어떻게 하자.' 이런 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당장 불평불만이 생긴다 해서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들은 나의 행복과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쭉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조금 나한테 실망감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게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적정선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분들은 즐거움, 안정 그래서 미래적인 감정적인 부분까지 발전시킨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유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뭔가 나의 행복까지도 직결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함께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좋다.'라는 확신까지 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유지'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실망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이제는 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니한테 비록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멋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오해는 풀면 되는 거지.' 뭐 이런다라든지 조금은 여유 있는 태도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행동은 같이 이 마음과 일치가 되는지 행동적인 부분까지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달 상대방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행동에 대한 부분을 함축해서 말씀을 딱 드린다면 좋아 죽겠는데 겁나서 움켜진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좀 아파지는 패턴 요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풀어서 설명을 해봐 드린다면 일단 초반에는요.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좀 가벼운 표현을 한다라든지 적극적인 태도를 먼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말투가 확실히 확 편해진다라든지 자기가 먼저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행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인다든지 여러분들을 보면 반가운 느낌을 보인다든지 뭔가 그런 게 숨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뭔가 당황할 수 있겠다. '뭐지? 뭐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나?'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일부러 막 드러내는 관심이나 장난이나 호감 표시를 막 한다라든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저 확실히 도라이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뭐 너무 아무 일이 없던 일처럼 대한다라든지 이러니까 '내가 이상하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순이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가 행동을 해 놓고 '너무 티 냈나? 아니면은 너무 내가 또 바보같이 다 보여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순쯤 되면 경계심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갑작스럽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실컷 표현했다가. 그럼으로써 그때 보여줬던 부분과
반대로 또 표현이 갑자기 확 줄어든다든지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라든지 관계가 변하는 걸 또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이렇게 '아 니랑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지가 행동에서 너무 막 날뛰다 보니까 이걸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 때문에 지 스스로가 마음을 상치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솔직히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겁난다. 내가 이렇게 더 다가서거나 뭔가 확 더 드러냈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지고 급발진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든지 마음을 주면 뭐 잃는 게 생긴다라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해가 생긴다라든지 내가 표현하는 만큼 니도 돌아오면 모를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라든지 혼자서 지레 겁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요.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한 만큼의 마음의 표현은 행동적으로는 덜 드러날 수 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나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관계에서 틀어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한 자기의 행동 제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행동은 초반에 자체는 꽤나 밝고 적극적이거나 어느 순간 자각을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선을 긋거나 가끔 말투가 좀 차갑거나 좀 불안이 느껴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락가락한다라든지 확실히 저 도라이다. 내가 저것 때문에 쟤한테 선을 그었거나 말을 졌다구로 했는데 또 저지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지 스스로가 소심해져서 조심한다고 하는 태도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이 지 스스로가 찌르는 형태로 지가 또 마음이 아픈 거다. 그렇게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가 이래서 이러나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 감정적인 거리감이 좀 좁혀져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가까워지느냐라고 뽑아 봐드렸는데 또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리딩해 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12월 달에 두 분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그렇게 리딩을 해봐 드릴게요. 감정적인 거리감도 그대로 카드에서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지팡이 8이 나왔다는 것은 이분의 행동적인 흐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만나는 계기가 있거나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거나 썸을 타다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분 혼자서 내가 여러분들을 짝사랑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모임 속에서 만났거나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이분 혼자서 짝사랑을 했다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혼자서 짝사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뭔가 기류를 보냈다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혼자서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식을 하다가도 연말 모임이 있다가도 뭐 시그널을 또 보냈다가 내가 너무했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거리감을 딱 본다라면은 초반에만 또 적극적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행동을 한댔잖아요. 딱 그 느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지팡이 8이라 함은 뭔가 갑자기 급속도로 우리가 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거리감도 좁혀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붙는 것 같고 상대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전보다 여러분들도 그 반응 이런 것도 기억을 해놨다가 어떤 피드백도 빠르게 해준다라든지 어떤 표현도 증가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좀 오해도 풀리려나?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뭔가 잘 맞다. 역시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타이밍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반쯤 되잖아요. 서로가 또 속도 저주를 해요. 감정적인 정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안정화가 된다라든지 뭔가 감정선이 차분해진다든지 한 템포 쉬어간다라든지 또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이게 갈등이라기보다는 이게 맞나? 뭐 이런다라든지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또 선 아닌 선이 그어진다라든지 뭐가 감정은 있는 것
있는데 조심스럽다든지 이게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뭔가 서로가 좀 질질질 끝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불 붙었던 어떠한 느낌보다는 이제는 그 뒤부터는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뭔지를 알겠다. 이게 너무 패턴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익숙해졌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이 붙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럴 줄 알았다라는 식의 어떤 흐름이거나 좀 차분해진다. 안정이 된다. 아, 이 흐름에 적응이 되었다. 요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정의 확인은 서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아, 얘도 나한테 관심은 있네. 아, 얘도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구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은 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확 좁아지거나 뭔가 확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2월 달 한 달가량 여러분들은 그럼 이분들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허용을 하거나 받아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스탠스적인 부분을 좀 뽑아보고 리딩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행동적인 부분을 받아주면 될까?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작게 오고 싶은 만큼 오게 놔두고요. 감정적인 어떤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줘라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하나하나씩 풀이를 해봐 드릴게요. 상대방 분들께서 뭐 큰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이게 각자가 상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나 이런 행동적인 부분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태양이 떴대서 뭐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해도 그 사람은 뭐 커피 한 잔씩 건네주는 게 나름의 적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너무 온 동네방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뭐 표현하는 게 적극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리딩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 작게 다가오거나 현실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 연락이나 작은 관심의 표시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작은 반응 또는 뭐 큰 반응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돌려주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가 카톡을 보냈어요. 뭐 안녕 뭐 밥 먹었나? 응, 밥 먹었다. 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담은 주지 않고 오는 만큼만 받아주고 주라. 요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의 태도와 마음의 안정감을 잡고 있어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야는 그렇게 하다가 왜 언젠가 이게 또 갑자기 또 쓱 지가 나중에 상처받을 거를 생각을 해서 아 맞다 내가 또 이러다가 이러겠지 이 생각 한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또 툭 찔러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면 내가 또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안정감을 잡고 있어라. 차분하게 해라. 과잉 반응 보내지 마라. 아, 네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내가 가지고 장난치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섭섭함이나 뭐 어떻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최소화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시기에 또는 12월 달에는 내가 조그맣게 뭔가 서운함을 느껴도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한테서 이런 걸 풀어내게 되면은 완전 그다음 관계나 아니면 그다음 사람이 오잖아요. 사람 자체가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약간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접어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한번 물꼬는 트일 수 있지만 그 물꼬가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서운함이 생기면 그게 완전히 여러분들은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니까 이게 있어도 바로 티내기보다는 한번 일단은 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걸러서 표현을 하거나 걸러서 한 템포 쉬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면은 오는 만큼만 받아주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고 서운함은 바로 일단 드러내지 마라. 한 템포 숨을 쉬고 아 이거는 상황 봐서 내가 이야기를 하든지 조금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겠다.
최소한 것만 니한테 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롭다. 이해가 되셨죠? 12월 달에는 요렇게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리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상대방 분들께서 현재 여러분들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어떤 거냐라고 카드를 통해서 보는데요. 조금 싸우셨을까요?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서로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연락은 하고 싶지만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사귀었다가 심하게 싸웠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현재 기본적으로는 뭐 끝났다라고 느끼거나 뭐 정서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일단 상대방 분들은 지금 니랑은 상황에서 이건 더 이상 끌고 갈 힘도 없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약간 체념이나 포기 요런 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든 뭐든 이미 많이 소모가 됐고 내적으로 부담감이나 후회, 미련 이런 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돌아갈 힘이라든지 여유가 거의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 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든지 원리 원칙 중심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려고 한다라든지 뭔가 감정이 앞서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역할 지금 내가 내 위치에서 우리 관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이거다. 지금 내 위치에서는 요렇게 선을 긋는 게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약간 요런 판단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니면 책임, 거리감 요런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지 않냐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이 적거나 아예 없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아직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찰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과 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여지는 남겨주고 있지만 그게 감정적으로 네가 좋아 죽겠다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지를 남겨놓았을 수 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가 오면 할게 약간 이렇다라든지 그래서 지금 지켜본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정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는 내가 지키는 게 먼저다. 약간 요런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마음적으로 피로감, 포기, 약간 이성적인 거리두기 요런 게 조금 보여지고요. 뭐 이게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나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이게 지금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보여져요.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퉜거나 이혼을 했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크게 관계를 늘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썸을 탔다가도 뭔가 좋지 못한 감정의 상태로 끝이 났거나 뭐 오해가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일단 이렇게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럼 12월 달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선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일단 똑같아요. 감정의 정체거든요. 첫 장부터 매달린 남자가 나오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감정이 일단 멈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이니깐요. 뭐 예를 들어서 미련이 남아 있거나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뭐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관망하려고 하는 거지 달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막 그리워 뭐 이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컵 8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뭐 니랑 풀어보려고 했건만 뭐 우리가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랑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려고 나는 한 것이 아니었다. 잘 풀어보려고 했건만 아니면 뭔가 어떻게 뒤돌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미련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였건 나는 물러서야 될 수밖에 없었건 뭐 아니면은 이 관계에서 돌아서야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 된다 하더라도 뭐 원리 원칙 아니면 보수적인 입장 어떤 거리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의 어떤 기준을 굳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정보다는 규칙이나 원칙이나 그런 안정 그리고 뭐 어떤 도덕적인 기준 요거로 밀어붙이려고 하진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기가 조금 더 확고해지거나 '그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 그게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더 가지고 가겠다. 약간 요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따뜻한 감정보다는 책임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적인 책임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계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겠죠. 그게 더 앞설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거리감이 생겼다. 그럼 그 거리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그대로 유지하겠고 이 관계는 요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규정대로 나는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감정이 갑자기 올라온다라든지 변덕스럽게 움직인다라든지 그런 기운은 12월 때까지도 보여지진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이분들이 결국 하게 될 우리 관계에 대한 결심은 뭔가라고 봤더니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안정, 현실, 나의 어떤 기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존의 구조로 우선 하겠다. 그러니까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진 이분들이 가진 안정적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활적인 패턴이나 그리고 내 환경 이것이 지키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나 그거 지키겠다. 그대로 할 거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본인의 현실이나 안정된 생활 그 기반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의 어떤 기존적인 방식이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꾸려고 하진 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궤도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겠고 내 보수적인 결정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어떤 방향보다는 현재의 안전지대의 유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팡이 8 번이 나왔다라고 해서 행동을 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분이 바빠진다든지 일적으로 몰입을 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일률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일적으로 집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에 집중을 한다든지 몰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뭐 아니면은 뭐 몰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내 생활에 집중을 한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락을 어떻게 해서든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만약에 그런 감정들이 잠시 잠깐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카드가 또 검팔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잠깐의 동요는 있을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그렇다 한들 이거는 지금 내가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 일단 내 자신의 의지로 멈춰서 있는 걸 이야기는 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고요. 왜냐면 지팡이 8과 이 검팔이 나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의 어떤 책임감이나 현실적인 이유,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죄책감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이유, 그러니까 전개를 불가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확장 불가 이런 거를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지금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를 지키겠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동은 있다 하더라도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묶어두려고 한다든지 뭐 멀리 움직이려고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이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거나 힘든 애를 쓴다든지 그런 노력은 안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이렇게 리딩을 좀 딱딱하게 드려서 뭐 되게 막 여러분들과 막 완전히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분은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서로가 합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과 이분의 12월 달에 어떤 결심은 되게 단호한 것으로는 보여져요, 솔직히.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온 그대로로 리딩을 해봐 드린다면 뭐 이거는 전혀 희망 고문해 드릴 이유도 없고요. 일단 저는 나온 그대로를 조금 읽어봐 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할 이유와 의미가 없다라고 이분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면 이 거리를 그대로 나는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관계를 묶어두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1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달까지는 이분은 이렇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뽑아보나 안 보나 당연히 이렇지 않겠냐라고는 보여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뽑아볼게요.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가 되는지 예측 가능 행동은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행동적인 부분의 카드를 뽑아놓고 봤는데요. 뭐 이분이 되게 독하게 결심을 조금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2월이 되었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이 마음먹은 거에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안정이 내가 우선이다. 그러기 때문에 뭐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라든지 내 일이나 뭐 돈 버는 거 뭐 어떤 책임적인 일 그냥 내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연락을 하거나 접촉면에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관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 역시 없고요. 감정보다는 현실에 뭐 안정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나 여러분들과의 소통 이런 거 자체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생각을 하거나 내 시간, 내 공간 이런 거에 머무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외부적인 접촉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면적인 어떠한 결론을 따라서 혼자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관계를 깊이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무미건조하거나 간단한 말만 한다든지 깊은 감정에 대하는 이분 자체가 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조용하고요.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과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 자체가 흔들리거나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겠다. 그래서 상황을 뭐 어찌할지 고민만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까 말까 뭐 아니면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지는 몰라도 가끔 뭐 훅 던진다든지 찔러본다든지 그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다. 뭐 짜증 섞인 반응을 한다든지 톤 변화 이런 거는 뭐 보일지는 몰라도 뭐 그게 다가간다든지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런 변화를 기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까지 뭐 독하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상대방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카드를 뽑았더니 어
일단은 내가 맞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게 맞다라는 걸 선택을 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해진다라든지 의존을 한다라든지 미련 있는 모습을 뭐 보이려고 한다라든지 그 자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좀 억누르고 똑바로 내가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냉정하게 굴어야 된다. 그렇게 뭔가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쌓아온 안정이나 어떤 루틴, 뭐 생활 이런 자체를 깨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관계가 주는 부담감이나 뭐 감정적인 에너지 이런 자체를 소모하고 싶다. 소모하고 싶은 게 아니고 피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게 오히려 나는 안전지대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삶 자체를 그냥 잘 관리하는 것 같고, 뭐 이게 만족감이 오히려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의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어떤 치명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오히려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이 안정이 흔들릴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거고,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하면 내 일상이나 어떤 평안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깨질까 봐 일부러 거리를 둘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를 생각하거나 그 감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점으로 내가 두기에는 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시작을 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더 뭔가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 압박감으로 오거나 그게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피어나고 뭐 인정하며 흔들리고 이런 자체를 나는 싫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으로 요동치는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맞지 않냐. 그래서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내가 오히려 낫다. 내 삶이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감정선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감정선도 한번 뽑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뭔가 괜찮은 부분은 있었지만 솔직히 편하지 않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실망을 했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받았던 만큼 움직여주지 않았거나 감정적으로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럴까 봐 마음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또한 경계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뭐 감정적으로 감정이 있다 한들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나도 내가 흔들리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내 현실적인 부분 그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내 것을 안정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상대가 뭔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 나도 감정이 있긴 하지. 근데 이제는 내가 먼저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분 다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풀어드려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나도 뭔가 손해보는 짓 안 할 거다. 상대가 다가오면 완전히 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잡거나 무조건적으로 수용적으로 해주진 않을 거다. 약간 조건부적인 어떤 수용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면 몰라도 나도 네가 왔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식으로 뭔가를 하지도 않을 거고 뭔가 막 붙잡지도 않을 거고 아쉽다는 티도 낼 필요도 없고 그 정도의 감정도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완전히 없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다. 뭐 그래 완전히 식은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솔직히 실망했던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도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걸 유지할 거고, 뭐 쉽게 마음도 못 열겠고 약간은 무감각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먼저 상처받을 짓을 안 할란다. 요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왜 이걸 리딩을 들으실까요? 혹시라도 얘가 연락이 올까 봐 싫어서 들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쨌거나 두 분은 지금 기분이 상할 대로 뭔가 상했거나 아니면 이게 내 자리를 서로가 지키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조금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나 약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한 달 동안은 이런 식의 패턴을 지키면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편안하게 지켜가시는 게 좋겠네요.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실 필요도 없고 좀 편안하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